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에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시 구조대 종목 구조하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4월 1일에 유망주 덕산 데코피아를 소개해 주셨는데 목표가에 근접을 했고 오늘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덕산 데코피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예, 일단 네. 원하는 변동성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좀 상승 추세를 그려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가 영위를 해주고 있는 반도체 시장, 특히 이제 낸드 쪽이겠죠.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의 고점이겠죠. 2021년도에 1분기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출렁였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를 통틀어서 한 7%에서 8% 정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에 대한 강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 추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 한 2,500원 정도 됐죠. 2,500원 정도로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한번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치를 한 22,000원대를 설정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2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고점까지 한 23,000원대까지 2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뷰는 덕산 테코피아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한 두 종목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AK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7.67%의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31,000원대를 오늘자에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동반을 해서 좀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LS 지주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AK홀딩스라는 지주사를 또 그 후순위로 또 말씀드리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가격대가 좀 너무 높아서 신규로 좀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경기 회복과 같은 궤를 보여줄 수 있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시점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 영위하는 부분들이 딱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학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 운송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통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작년 한 해의 실적 자체가 워낙 좀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의 성격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도 4월달, 5월달을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강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도 오랜만에 또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의 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51선, 21선, 그리고 61선 차례대로 지금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이겠죠.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저가 라인 그리고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이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직전 저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만 원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빅히트에서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명으로 좀 바뀌었는데, 하이브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향 이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부분이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217억 그리고 매출액 부분 중에 1,700억 정도 매출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 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선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동사가 보여줬던 굉장히 좀 공격적인 기업 행보인 것 같습니다. 인수했었던 최근에 인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 흐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외국 글로벌 엔터사들까지도 지금 영입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엔더믹으로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액에 대한 분야가 국내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외 아티스트 쪽에서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가시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간판 아티스트겠죠. BTS 자체도 이제 다음 달이면 신규 앨범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1분기 자체가 아티스트에 대한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매출액과 이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업인 레이블에 대한 활동 자체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을 뒤로 하고 2분기 실적 자체도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30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30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간단하게 3월 달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저점 구간들을 좀 이어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시켜야 되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3만 원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AK홀딩스는 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시구조대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AK홀딩스 그리고 하이브 함께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전략 짜봐야겠죠. 두 분께서 키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최창현 대표의 키포인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창현 대표께서는 외국인의 공매도 지속 여부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반등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솔솔 나오면서 이제 이틀 전 나스닥이 급락했다가 그래도 어제는 약간은 좀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아마 내일 발표될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아마 저는 내일도 장은 우리 맞아요. 네.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예. 한 차례 더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한 차례 더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강하진 않겠지만 할 것 같은데 아마 미국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조기금리 인상의 연준은 아니라고 해도 시장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자꾸 반영되면은 기술주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견조하게 살아 있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 업종하고 기술주 간의 순환적인 상승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두 파트, 두 섹터 모두 다 조정이 나오면 장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오늘같이 IT 반도체는 약하더라도 전통 제조업종이 이끌어주면 장은 그나마 좀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두 섹터 모두 다 만약에 약세를 기록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반영된 시장 속에서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중후장대 업종과 또 기술자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되 약간 이 두 업종 다 약간 좀 주춤해지면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바라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유망주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좀 강했던 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오늘 오, 텔레칩스가 초강세였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이 강하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 대표 기업이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 그 정보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업체도 뭐 지금 현재 그 실적을 보면 분기별 실적을 보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의 그 시장 확대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요즘에 차량 첨단화, 전장화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의 그 솔루션은 항상 들어가기 마련이고 미국 그 유럽계 업체로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1,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미달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주가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마 1, 4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적극적인 관심, 좀 보수적으로 좀 약간 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조정 시의 관심, 조정 시 네. 매수 전략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텔레칩스가 이제 상한가 같죠? 네. 텔레칩스가 가면 이 종목도 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 네. 실적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자, 고윤기연구원의 내일장 키포인트도 함께 볼게요. 네, 자 고인기연구원께서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마찬가지로 키포인트로 주셨습니다. 역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도 적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더 깊어지겠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뭐 해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안 보고 국내 시장만 좀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좀 해외 시장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일단 캐나다가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중국은 유동성을 회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란은행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축소한다고 한다면은 얼만큼 지금 한 주당 44억 파운드 정도 매수를 지금 정부채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절반까지도 지금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글로벌한 그런 좀 주요한 국가들에서 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영국은행과 관련된 영국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가 지금 거의 2006년도 이후에 거의 최고치를 지금 그쵸. 달성을 최고 하고 호황기라고 있다고 해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서 기준금리와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지표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당장 뭐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5월 달은 FOMC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 6월에. 7월 달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은 일각에서는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고 혹은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6월 달에 어떤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가 얼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또 빠르게 미국에서의 어떤 테이퍼링과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변화가 할지가 일단은 가장 큰 지금 현재 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공매도 영향은 아직까지 좀 덜한 측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일단은 코스닥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전히 일부 종목군이라든지 일부 업종군들 아무래도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위주겠죠.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로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일단은 시장은 바이앤홀드 시장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슬슬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시장에는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주는 역시 실적에 포커스를 두셨을까요? 네, 실적으로 한번 좀 포커싱을 네. 좀 뒀는데요. 뭐 지난주에는 좀 실적에 기대치가 없었던 홀테슬라, 오늘은 실적에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금호석유 한번 오늘 말씀드리자 합니다. 급등했잖아요. 네, 금호석유는 오히려 실적 발표했을 때는 급등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실적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5분기 연속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올해 원래 금호석유의 컨센서스가 전체 1조 5천억이 목표였습니다. 올해 벌 돈이 목표로. 근데 1분기만 6천억이 넘게 되는 돈을 네. 벌었고요.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4,400억이었는데 6천억대 나오면서 뭐 컨센 대비 40% 가까이 급증하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화학 업종과 관련된 금호석유와 관련된 라텍스 업종에 대해서 조금 피크아웃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찍히는 것 자체가 숫자가 찍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우상향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라텍스 시장에서의 금호석유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글로벌 3위 업체가 대만의 란테스 화학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업체랑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본다라도 그리고 캐파를 비교를 해봐라도 아직은 금호석유 화학이 엄청나게 좀 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얼마 전까지 지분 경쟁이 있었습니다. 지분 경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면 뭐 우선주가 오늘 2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당연하죠. 왜?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선주 성향이 무려 시가 배당률로 11%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선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즉 실적과 배당을 갖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충분히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뭐 제가 예전에 효성 TNC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처럼 같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가 강세를 띈 것처럼 금호석유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오늘 9% 넘게 반등했고 뭐 창립 후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올해 내년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자,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분에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유망주 함께 들어봤고요. 마감 전략 함께 해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